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1층으로 내려와서 바로 보게 되는 공간은 시인의 정원, 당신을 위한 시 한 편이라는 공간입니다. 녹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진 공간인데요. 녹색을 성장, 회복, 편안함을 주는 색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색과 녹색 두 색을 같이 볼 수 있고 노란 배경 위로 그려진 식물들이 더운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넓은 잎들을 가진 식물이 주가 되다 보니까 싱그러운 자연이란 느낌보다는 강렬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인의 정원이란 이름처럼 시들이 곳곳에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녹색의 의미처럼 쉴 수 있는 의자들이 있어서 여기서 잠시 한숨 돌리고 다음 방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방은 스카이 아일랜드, 세상의 모든 블루라는 공간입니다. 린 더글라스라는 스코틀랜드 여성 사진작가입니다. 이름 때문에 남자인가 했었는데 윤세롬 작가님과 마찬가지로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움, 결과 충격적. 블루는 바다나 하늘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색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나 바다를 볼 때는 자세하게 본다기보다 멀리서 넓게 바라보는 형태로 보게 되는데요. 이 공간의 구성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이전까지 본 공간과 다르게 의자가 가운데 있고 사진들이 쭉 둘러져 있는데요. 사람이 많지 않다면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주위를 둘러보듯이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과 이 작가의 사진들 속에는 묘하게 모네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공간은 모네의 수련을 볼 수 있는 오랑주리 미술관 내부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모네의 수련 연작들은 그림의 크기가 커서 멀리서 봐야 한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또 있을 텐데요. 인상주의 사조의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한눈에 들어오는 인상을 빠르게 그리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가까이서 보는 것 외에도 멀리서 한눈에 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인상을 느껴보는 방식이 더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세세한 디테일을 정교하게 보는 방식도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린 더글라스 작가의 사진 역시 장노출을 사용해서 디테일보다는 멀리서 전체적인 느낌을 보도록 의도한 듯한 사진이 많습니다. 이런 사진은 가까이에서 봐도 세세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디테일 자체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오랑주리 미술관의 내부와 비슷하게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사진을 크게 볼 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네는 빨리 그렸던 반면 린 더글라스 작가는 장노출을 썼다는 점이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디테일보다 어떤 인상을 전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주 비슷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엑셀렌트! 반면 짧은 노출을 사용한 사진도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4개의 사진은 부서지는 물보라를 잡아낸 사진들입니다.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서와 같은 그림을 사진으로 옮겨 놓는다면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진입니다. 모네도 자포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실제로 파도와 관련된 그림도 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정교하게 그리진 않았지만 부서지는 파도를 그리기 위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진들은 앞서 본 사진들과 달리 아주 가까이에서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우리가 바다는 을의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순간 속에는 다양한 파란색과 그 경계가 되는 물보라들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은 컬러 스트리트, 경계 너머의 즐거움이라는 공간입니다. 아트하는 놈이라고 해서 아트놈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작가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노란색을 주된 색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란색은 굉장히 독특한 색입니다. 금과 가까워서 가치 있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어서 중국에서는 황제의 색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서양에서는 비도덕적인 의미와 같이 부정적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선정적인 언론을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에서나 나치가 유태인에게 붙인 별의 색에도 노란색이 쓰인 만큼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색이었습니다. 이렇게 양면적인 의미가 있는 색이기 때문에 경계 너머의 즐거움이라는 부제와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란색으로 갑시다! 아트놈 작가는 과거와 현대, 동양과 서양, 만화와 민화의 경계처럼 어느 한쪽으로 딱 잘라 말하기 힘든 표현 방식들을 사용합니다. 색도 아주 과감하게 사용하는데요. 모란 가족 행복도를 보면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설총이 지은 화왕계에서 꽃 중에 왕으로 나온 모란이나 까치와 같이 한국적인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표현에서는 만화 캐릭터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 행복도라는 이름이 붙은 것에처럼
수염이 난 아트놈 본인의 캐릭터와 토끼띠라서 토끼 형상을 한 부인인 가지, 무엇 때문에? 라는 말의 사투리인 머타러에서 따온 강아지 모타루, 이렇게 본인의 가족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모타루를 주인공으로 만든 평화라는 작품에서도 이 작가 특유의 화려한 색채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강아지 3마리가 손을 잡고 있고 표정이 없지만 하트로 가득 차 있고 희망을 나타내는 무지개도 위에 있습니다. 그 옆에는 실물로 모타루 인형을 만들어서 같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통로를 따라서 모타루의 형상들이 있는데요. 마치 캐릭터 전시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캐릭터의 옆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작가와 부인들의 캐릭터를 볼 수 있습니다. 수염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작가분도 수염을 기르고 계셨는데요. 장난스러운 캐릭터와 엄청나게 닮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방으로 넘어가기 전에 고전 미술 작품을 본인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그림들이 있는데요.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알프스를 넘고 있는 나폴레옹이라는 작품을 본인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꿈나라로 가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예술을 어렵기보다 쉽고 재미있게 해석하려고 한다고 해서 재미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자크 루이 다비드는 신고전주의의 대표 화가죠. 신고전주의 하면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성향의 그림들이 많이 그려지던 사조인데요. 아마 재미주의를 이야기하는 작가가 보기에는 가장 멀리하고 싶은 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틀어 보기 위해서 이 작품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몇 개 들어가시는지 확인하고 하시면 돼요. 이런 모습은 마지막 이미지판의 뒤쪽에 있는 피에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를 재해석한 그림인데 피부색이 엄청나게 파격적입니다. 배경에 하트를 채워넣은 것도 한편으로는 언밸런스하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사랑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랑보다 슬픔이 더 크게 다가오는 작품에 하트를 넣었다는 것도 되게 특이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체로 원색에 해당하는 색들을 소개해 왔는데 왜 빨간색이 없나 싶었는데 그 다음에 볼 수 있었습니다. 레드캐슬, 용기, 열정, 기품이라는 공간입니다. 레드는 인류가 처음 사용한 색이라고 합니다. 라스코나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서도 사용이 되었죠. 파장이 길어서 멀리서도 잘 보이는 색이라고 합니다. 선명한 빨간빛은 만들기 쉽지 않아서 로마에서는 높은 신분의 사람만 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레드카펫에서는 이런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크리스티나 마키바의 사진들을 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정면에 테라스 너머로 보이는 사진은 몽상 미셸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총 5점의 사진을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 작가의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했으니까 여기서는 간단히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들은 어떤 입자나 사물의 반복으로 배경을 채우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레드 스퀘어라는 작품에서는 눈 입자를 볼 수 있고 선셋 포피즈와 아주 긴 작품명을 가지고 있는 When All the Poppies Go to Sleep, The Most Beautiful One Wakes Up 이라는 작품에서는 양귀비꽃과 전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레드 모닝 인 베니스에서는 비둘기가, 더 스플렌디드 선인 카파도시아라는 작품에서는 많은 열기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반복이 있을 때 다른 색은 자칫 묻혀버릴 수 있는데 빨간색이 가진 강렬함 때문인지 조화롭게 잘 어울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공간은 꿈의 미로, 분홍의 비밀이라는 공간입니다. 아치 형태로 이루어진 공간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서 미로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공간이긴 합니다. 어차피 남에게 나를 이해시킬 생각은 없다. 앞서 설명에도 언급되었지만 분홍색은 원래 남자아이의 색이었다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뀐 셈이죠. 여기 쓰여있는 말에 따르자면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흐름이 바뀌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컬러의 말이라는 책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1893년 뉴욕타임즈의 기사에서 언제나 남자에게는 핑크색, 여자에게는 파란색 옷을 입혀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미술사를 돌아봐도 여성에게 파란색, 남성에게 빨간색을 사용했던 것을 어렵지 않게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입는 옷의 대표색은 울트라마린, 즉 파란색이었고요. 교황이나 왕의 초상화를 보면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파엘로가 그린 부부의 초상화를 봐도 남자는 빨간색이, 여자는 파란색이 더 도드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보시면 파란 두건을 하고 있고요. 앞서 봤던 나폴레옹 역시 빨간 망토를 두르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세계 사용이 아예 반대로 되는 것은 좀 신기한 듯합니다. 무슨 설명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공간에 있는 아치 모양의 왼쪽에는 좋은 글귀들이 써 있고요. 오른쪽에는 각 색에 해당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공간의 뒤로는 분홍색 네온 사인이 있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넓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사진 찍는 분들이 많았던지라 사람이 많을 때 가면 은근히 복작복작한 공간입니다. 마지막 공간은 컬러시티,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너 토룬이라는 터키 사진작가의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곳은 모두 이스탄불이라고 합니다. 가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었고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 있는 역사적인 도시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엄청나게 다른 공간이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대적이다 못해 미래적인 느낌까지 받죠. 주로 나오는 공간들이 공업지대라고 합니다. 색도 잘 쓰지만 빛과 그림자를 잘 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입체감이 있어 보이는 사진들입니다. 설명에 쓰여 있던 대로 기하학적인 느낌을 잘 보여줍니다. 마치 타일의 패턴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공간인가 싶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앞서 크리스티나 마키바의 사진들이 현실을 재구성해서 동화 같은 느낌을 낸다면 예너토룬의 사진은 현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가짜 같은 진짜를 만들어내는 느낌입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느낄 뿐이죠. 실제하는 건물이라기보다 블록으로 만든 건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진으로 다 담아내기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보시면 훨씬 더 강렬한 색감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전시를 마치고 나오면 이런 글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색상에 관련된 글귀를 한 명당 하나씩 뽑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갔던 친구와 2개를 뽑아봤는데요. 그리고 나가보면 전시 관련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액자 형태로 팔고 있어서 원하면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코스터나 엽서들도 팔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작가들의 도록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중간에 쉬면서 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한 소개를 드리자면 내년 3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100일 동안 여는 전시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내부가 좀 덥습니다. 나올 때 알았는데 짐을 맡길 수 있는 것 같으니까요. 두꺼운 겉옷은 넣어두고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래시나 삼각대를 이용한 촬영은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냥 제가 찍은 것처럼 들고 찍는 사진에는 큰 제약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쁜 사진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가서 찍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